그 헛소리 그만하는 거지. 알겠어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독해부터 시작합니다. 419번부터 채점 및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에 대박거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또 뭘 골라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를 영상 펴셨어요? 네. 각도 맞아요? 네. 고마워요. 안 되면 안 된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시켜있으면. 자, 419번부터 432번까지 14개 채점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프린트이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두 개씩 부를 테니까 19번에 4,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5, 3 23번에 2, 2 25번에 1, 5 그 다음에 27번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인데 이거 어려운데 27번에 1, 3 이거 잘 맞네요. 그 다음에 29번에 5, 2 5번, 2번 오, 채은이 잘하네요. 틀려도 정답 체크 안 하는 거죠. 그치? 다시 풀어야 되니까. 마지막 두 개죠. 31번에 1, 3 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틀린 개수를 나한테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리니까 출석 번호대로 정현이 몇 개예요? 한 개. 인재는? 한 개요. 도현이는?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승환이? 오케이, 다 맞았고요. 다희는? 다 맞았어요. 채연이? 오케이, 5개요. 그 다음에 건이는? 2개요. 오케이. 근데 보통 처음 오면 그래요. 뭐냐면 숙제를 개판으로 한 거야. 그치? 물론 너는 너는 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방법도 내가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러면 5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풀이를 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자. 내가 채은이 것만 적을게요. 채은이 것만 적은 다음에 다른 분들은 혹시 번호로 다 확인해가지고 있거든 이제 하나나 두 개나 담아놨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하지 마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5개가 빨리 줄는 사람이 있고 쭉 계속 틀린 사람이 있거든.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줄여가면 되는 거니까. 채은이 오답 번호 좀 불러보세요. 24번 27번 27번이에요? 8번이에요? 27, 8. 그 다음에 29 32 오케이. 요 5개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오답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가보자. 419, 20에 오답 있어요? 자, 20번 한 분, 20번 두 분, 오케이. 20번 두 명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어요. 20번에. 자, 420번부터 봅니다. 아니지. 안 켜져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When trying to convince요. convince가 뭐예요? 저번에도 나왔던 단어 같은데? 납득시키다, 설득 또는 납득시키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때 설득 또는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이라는 건 펼치다, 배치하다가 되는 거죠. 배치하다, 펼치다. 근데 논리적인 주장, 논리적인 argument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 make a passionate 열정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라는 게 요청하다, 바라다. 근데 뭐에 관하여? 이거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as가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에요. 얘는 좀 정리를 해볼게. 이따가. 근데 뭐에 관하여? 왜 그들의 관점이 올바른지. 왜 그들의 관점이 올바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왜 잘못되는지. 그들의 관점은 옳고요. 남의 의견은 틀렸다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열정적인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주장을 갖다가 펼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문제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때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나쁜 방법인가요?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면 통념 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 로우를 갖다가 내가 밑에 동그랗게 쳤잖아. 얘는 병렬이 어떻게 돼요? 무엇과 무엇의 병렬이에요? 메이크와, 그쵸? 뒤에 있는 메이크와 트라이가 안 돼요. 그쵸? 레이아웃을 가야 되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노력한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한다? 아주 열정적인 요청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근데 뭐에 관해서냐면 여기서의 and도 병렬 보이시나요? 요 and는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자, 요럴 땐 있잖아. 요럴 때는 A랑 B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찾는 게 좋아요. 뭐냐면 내가 보여줄게요. X가 뭐인지 또 이제 처음이라 또 이걸 모를 수 있으니까 A랑 B의 병렬을 찾을 때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괄호를 묶고 이걸 찾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X라는 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A에도 걸리고 B에도 걸린다는 거지. 이걸 찾으면 문자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해석 한번 더 해줄게요. 그들의 관점이 왜 옳은지에 관하여. 하나 더 볼게요.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알겠어요? 보여요? X가 뭐예요? Y가 X예요. 알겠어요? 이게 X라는 게 보이면 그러면 A 부분을 그냥 밑줄로 칠게요. A 부분이 their view is right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the other person's opinion is wrong이 B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각각 왜 옳은지 왜 틀렸는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첫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이면서 구조도 좋았어요. 결국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논리적인 주장을 하거나 열정적인 요청을 한다는 거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에 대해서. 근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나가 나오잖아. 다시 나오죠. 이제 통념 다음에 진실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When you think about it, 그러나 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너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야. 뭘 깨닫느냐? This doesn't often work. 이런 방식이 어떻다? 종종 뭐 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것 갖다가 네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앞에 있었던 보통 일반적 상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상식, 논리적이라는 거. 논리적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논리적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 일관성이 있고 앞뒤가 맞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열정적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하지만 이 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잡아내는 거야. 이때의 것을 가지고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most people을 본 다음에 눈치를 깠거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렇게 아니라는 경우가 보통 나와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논리적인 주장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열정적인 요청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as soon as는 밑줄만 칠게요. 뜻이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누군가가 파악하자마자 figure out이라는 게 알아내다, 파악하다, 이해하다거든요. 누군가가 파악하는 거야. 근데 뭘 파악하냐면 you are on a mission. 네가 임무 중에 있어요. mission, 임무. 그때 근데 어떤 임무냐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임무 중에 있다라는 걸 파악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metaphorical, 은유적인. 이것도 이따가 단어 정의하겠습니다. metaphor. 여러분들은 이거 체크 안 하는 거야. 알죠? 이건 나 기억하라고 체크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끝난 다음에 단어 정리하려고. 은유적인 셔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셔터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실제로 진짜 셔터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은유적인.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광고를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몰랐을 때는 보고 있다가 이게 광고야. 그럼 어떻게? 건너뛰기 눌러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영상일 때는 보는데 광고라서 할 거면 어차피 나한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뭔가 방어적이 되고 뭔가 이제 적대적이 되면서 그걸 꺼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방향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확인만 들어가는 거야. 좀 빨리 가도 되겠어요. 너는 더 운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쪽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예상을 하는 거야. 네가 잘 선택하고요. 끝이 열려져 있는 질문을 갖다가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운이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질문은 뭐 하는 질문이냐면 that let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assumption 가정 그들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잘 선택하고요. 끝이 열려져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면 물어본다면 그때는 네가 운이 좋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결국 운이 좋은 거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논리적인 주장, 열정적인 요청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정에게 스스로 도전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장도 괜찮은 문장인데 우리는 approve 또는 approve of에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approve도 인정하는 건데 of가 붙어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한다라면 인정하냐면 우리가 생각해요.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면 또는 적어도 우리가 뭐 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생각한다라면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A라는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물건을 갖다가 살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유도를 하는 거야.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유도하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가 이 물건을 원래 살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죠. 그런 다음에 너한테 이 물건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살 의사가 없었을 때 사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는 것과 살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는 것. 위와 아래 중에서 뭐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아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논리적인 주장과 열정적인 요청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셔터가 내려가니까. 근데 네가 미리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여주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거에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장려하는 거예요. 뭘 장려하냐면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월드뷰 세계관에 질문을 하도록 누군가를 갖다가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yield 산출한다, 생산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뭐보다 더 좋은 결과냐? Trying to force them, 그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도록? 너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독해를 하면서 이미 답은 끝났거든? 솔직히 지금도 답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참 좋은 문장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또 뭔가를 질문하려고 그러지? 한 번 더 해석할 테니까 이 안에서 대조관계 두 개를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대조관계를. 그러므로 누군가를 장려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도록? 그들 자신의 세계관에다가 질문을 던지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종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해내죠. 오케이? 근데 무엇보다 너무 티가 난다. 근데 뭐 하는 것보다 그들로 하여금 강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강요하느냐? 너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대조관계가 나왔죠? 무엇과 무엇의 대조관계요? A, B를 잡으면 어디다가 A 할래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질문, 오케이, question 또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장려를 해야죠. 그렇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장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에 대칭되어지는 거 뭐겠어요? 그래요. 강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여 accepting 하도록 강요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의 비교 대상이죠. 그러면 A랑 B 중에 당연히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A가 플러스가 되고 그래요.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다 그리 계획이 있는 거야.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열정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이 아래 문장에서 A예요, B예요? B에 해당되는 거야. 내 말이 맞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A의 경우에는 뭐였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관점에 도전하도록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던지도록 그리고 또 뭐였죠? 그쵸? 자신의 세계관에서 의문을 던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야. 억지로 내가 맞다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갖다 바꾸도록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잘 선택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뭐 하는 질문이냐면 그들의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뭐로부터? 다른 관점으로부터. 네 생각을 좀 다른 식으로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신선한 통찰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A, 그러니까 B 하는 게 아니라 A 해라. 라는 글이죠. 즉 B라는 게 이런 거. 아무리 논리적이고 열정적이어도 그러면 셔터가 내려가니까.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스스로 하도록 북돋아줘라.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야. 오케이? 건이랑 이거 한글복이었어요. 솔직히 아까도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치? 한글복이니까. 몇 번이에요? 5번. 그래요. 설득하고자 할 때는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 잘 선택한 질문을 골라라. 가 되겠어요. 건이는 5단 먹었어요. 4번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한 태도, 배려라는 태도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친절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스스로 하도록 장려해라. 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야? 민재는? 3번에 논쟁을 잘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이게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가치관을 벗어나는 건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오답이에요? 한글 중에서도 오답 부분을 찾아야지. 그래요. 자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가치관을 벗어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오답들은 다 오답의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걸 그거 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는 이 as to는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쉬워 보여갖고 독해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as to가 있고요. as for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이 둘 다 뭐뭐에 관하여. 니네가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면 안 하고 넘어가잖아. 아니 솔직히 as랑 to라는 단어인데 뭐 맨날 허구한 날 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 몰라도 뭔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 근데 알면 당연히 문장이 깔끔해지잖아. 그 다음에 한 김에 as with도 알려드릴게요. 또 이건 뭐야? 굉장히 익숙해 보이죠? 근데 얘가 뭐뭐처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가끔 쓰인 그래 여기까지 하고 괄호치고 알라면 아세요. as of가 있어요. 얘는 뭐뭐 당시에 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당시의 가지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as of 다음에 2025 하게 되면은 언제 당시에? 2025년 당시에. 이런 통계라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 인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한 다음에 이미 과거의 자료지 그 당시에는 몇 명이었다. 그렇게 쓰는 거라서 자주는 안 나와요. 근데 같이 한번 모아서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타포리컬이라고 나와 있는데 메타포라는 단어를 많이 했죠. 메타포가 뭐예요? 메타포가 뭐예요? 그쵸, 은유죠, 은유. 그러면 이거부터 아세요. analogy. analogy부터 보셔야 돼요. analogy가 비유죠, 비유. 국어 시간에는 비유 안에 살짝 들였을까요? metaphor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imilar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 빼놨어요. similar, similar, 비슷하다 이 뜻이잖아. 얘가 직유고요. 얘가 은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여쓰긴 했지만 결국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상위 개념이에요? 비유가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은유와 직유가 들어있는 거지. 근데 영어에서는 그딴 걸 필요 없어요. 싹 다 비유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메타포리컬하면 은유적이냐고 해석해주지만 어디 가냐? 비유적인이라고 해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시머리가 나와도 직유가 아니라 비유라고 해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얘가 이 안에 있지만 비유. 영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구별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영어 시간에 비유고요.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우리 analogy, metaphor, similar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외우시고 analogy 안에 비유라는 뜻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유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으로도 굉장히 독해서 많이 나오니까 비유와 유사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analogy는 비유와 유사성, 그 안에 metaphor와 similarly 하지만 다 같은 뜻이다. 다 비유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가 되세요. 20번 좋은 독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글이 좋아 이게. 병렬도 좋았고 구조도 좋았고 그 다음에 글이 뭔가 계획이 있잖아. 싹 다 A와 B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넘어갈게요. 21, 2번 중에 오답이 21, 2번, 21, 2번 네가 1번 또 22, 21 2명, 21이 오늘의 주인공 중에 두 번째 거니까 21번과 아까 27번인가 그거 다 오늘 27번 맞죠? 21번, 27번 21번도 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맞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린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 어려워요. 특히 21번, 그러니까 21번이잖아요. 이게 421번이 아니라 21번 유형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요. 지금 내가 이제 너네들과 풀이를 할 거야 지금 이거를. 근데 21번과 27번, 오늘의 21번과 27번은 거의 고3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3월달에 고3 첫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거죠. 고2 거인데 고3 수준으로 문제를 되게 잘 뽑았어요. 되게 잘 낸 겁니다. 한번 봐봐. 맞았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봤는지 틀린 사람들 이렇게 두 명이고 다른 분들은 다 맞긴 했지만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밑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밑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보기만 합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여기부터죠. Tell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이런 과학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From LEAD
그 다음에 to gold가 됐어요. from A to B의 표현 알고 있죠? 그렇죠? A로부터 B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는 gold는 알잖아요. 그렇지? 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 LEAD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니네 아는 것 같아? 이거 니네가 아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lead예요? lead라고 하면 이끌다죠. lead하다.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 모를 거예요. 근데 모르고 풀어야 되니까. 아, 이걸 알면 그 선생이 지금 학생이 했어요. 일단 모르겠어. 이게 지금 뭐 읽고 싶긴 한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찾아야 된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고3거가 나오면 이 밑줄 친 표현을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선생이 되니까. 모르고 풀어야 돼요. 갑니다. 학교에서 조금 천천히 갈게요. 이거는 오늘의 시간이 여기다가 7번에다가 7번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학교에는 한 가지 커리큘럼이 뭐예요? 교과 과정, 커리큘럼. 한 가지 교과 과정이 있다는 거야. 커리. 그 학원의 커리가 좋아. 커리큘럼. 근데 그 한 가지 교과 과정이 뭐냐면 하나의 동격이래요.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 바로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one right formula, 하나의 올바른 포뮬러 공식이죠. 근데 어떤 공식이냐? that spit out, spit이라는 게 침을 뱉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내뱉다. 바깥으로 뱉는 거야. 퇴 뱉는 거야. 뭘 내뱉냐면 올바른 답을 내뱉어요. 근데 어디에서? standardized test, 표준화된 시험에서. 아니,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걸 굳이 스탠다드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표준화된 시험이 뭔지는 알아야 독해가 된다는 거지. 표준화된 시험이 뭘까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시험 문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으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거지. 기준이 있는 거니까. 각각 제각각 질문하거나 면접 보는 건 표준화된 게 아니라 수능이에요. 수능. 내신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건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뭐 선택 과목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표준화된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교육 과정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 우리의 현실 그쪽으로 우리 거야, 남의 거야.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뭐 한다? 올바른 답.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내가 가르치는 4번이 아니야. 답은 3번이야. 이게 바로 표준화된 시험에서 하나의 올바른 답을 골라내는 공식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느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하나의 교과가 일단 플러스 쪽 짐작이에요. 플러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의 교과 과정을 뭔가를 좀 까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없거든. 갑니다. 교과서인데요. 아주 웅장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물리학의 원리, 물리학 원리, 물리학 개론. 이와 같은 교과서가 마술처럼, 마법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저기까지 과거를 치겠어요. 근데 뭘 드러내냐면 이제 이런 글읽기가 되거든. 이 물리학의 원리를 드러내요. 근데 어디에? 3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애들아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제발 그 대가리가 계속 굴러가 있다니까. 이런 웅장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예요. 물리학 원리라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얘가 이 원리를 300페이지에서 드러낸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들아 300페이지가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의 관점까지 내가 건드릴 수는 없지만 300페이지라는 양이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적은 양인 것 같아요? 자, 적은 양 손. 적은 양 손. 자, 민지 한 명, 많은 양 손. 오케이. 1대 우리 몇 명이야? 지금 이제 안 왔으니까 1대 6인가? 오케이. 이런 날도 있어요. 일단 왜요? 기분 나빠요? 1대 6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300페이지에서 그 원리를 드러낸다는 거야.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대해서 1대 6인데 누가 맞았는지는 이따가 아직 보류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이건 아직 결정 안 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권위적인 figure.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다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내가 오늘 또 세팅하다가 살짝 그 약간 사소한 뭔가를 내가 안 했어요. 그 잭을 이 HDMI 입구를 갖다가
받쳐놔야 되는데 안 받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꽂혀 있다가 이제 힘이 떨어져서 살짝 약간 되게 민감해갖고 이제 살짝 떨어졌는데 그거다 내가 이게 받쳐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아씨 바로 자 figure 이런 뜻을 아닙니까? 이 뜻이 뭐예요? 중간에 잠깐 끊고 들어가겠어요. figure 아니 이거 이제 알아야 돼 이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규어예요. 피규어 뭐예요? 형상. 얘네 그 뭐 원피스 이런 거 뭐 이게 있잖아요. 그 피규어 뭐 하나에 뭐 200만 원인가 뭐 그런 거 그냥 모으는 거. 그죠? 그다음에 형상, 그림, 도표. 이런 게 괜찮죠?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그림과 도표 같은 걸 다 figure 1 그러면 도표 1, 1번 도표, 2번 도표 이럴 때 figure 1, figure 2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뜻도 있어요. 수치. 숫자로 통계치를 낸 거죠. 몇 퍼센트, 몇 분의 1 이런 수치.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가끔 쓰긴 하는데 몸매. 약간 몸매라는 느낌이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뭐 다리가 길고 허리가 길고 뭐 대가리가 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잖아요. 형태. 오케이? 그러니까 솔직히 형상, 그림, 도표, 몸매 정도는 니네가 어떤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박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뜻과 이 뜻을 박아야 됩니다. 수치와 인물의 뜻이 있다는 걸 이건 약간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 나머지는 약간 애매하게 뭐라고 해야 돼? 툭 쳐도 되는 애매하게 약간 눈 쳐도 되는데 수치랑 인물이라는 뜻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Step of lection이라는 게 연단. 여기는 똑같지만 강의할 때 위에 올라가는 연단 있잖아요. 연단. 높은 곳. 그죠? 플랫폼. 그 연단 위에 올라간대요. 누가? 권위 있는 뭐겠어요? 인물이겠죠. 권위 있는 인물. 누구 과학자, 뭐 노벨상 받았어. 그런 사람이 뭐 대학 교수야. 그런 사람이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했다 진실 하면서 막 먹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교육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론 물리학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그로스라는 사람이 그의 노벨상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하느냐? 교과서는 종종 무시한다는 거야. 뭘? 많은 얼터니 대안적인 다른 그와 다른 얼터니 다른 경로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로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던 그런 경로를 무시해요. 그 다음에 많은 잘못된 실마리 단서를 무시해요. 근데 그들이 따랐던. 그 다음에 많은 오해, 잘못된 개념을 갖다가 무시해요. 근데 뭐 했던? 그들이 가졌던. 이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두면 또 구조가 보이잖아. 이게 병렬은 솔직히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병렬을 갖다가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얘네들은 막 쓰거든. 엔드가 없어요. 그렇죠? 엔드가 없지만 지금 몇 개의 병렬 관계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세 개예요? 1번이 뭐예요? alternate paths가 1번이죠. 2번은 뭐겠어요? 단어 하나씩만 얘기해요. close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뭐겠어요? 3번은 misconception이 3번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싹 다 뭐한다? 무시한다. 가 되는 거죠. 누가? 교과서가. 교과서가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거야. 막 말하고 싶은 게 막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계속 참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니네가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말해주면 오 하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문제를 푸는 거야. 니네가 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 느낌이라는 게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향성을 딱 보라는 거지.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걸 느껴야 되니까 좀 더 가볼게요. 막 말하고 싶긴 한데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자꾸 뭔가를 갖다가 유도한다는 걸 니네가 계속 여기서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뭘 느껴야 될까?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챙겨야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요. 난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참고 있으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또 배워요. 뭐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뭐 계속 과학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 노벨상 나오고 아까 과학 나왔고 그다음에 뉴턴 나오니까. 근데 마치 뭐인 것처럼 에지스가 마치 뭐처럼 이런 건 니네가 챙겨야 되는 거고 마치 뭐인 것처럼 배우냐면 그들이 그 법칙이 도달했는데 아주 웅장한 신성한 방문이에요.
아니면 천재성의 한 번의 발휘, 스트로크라는 게 한 번 때리는 건데 일발, 일타, 발휘, 한 방 휘두르는 거예요. 천재성을 한 방에 발휘해서 천재성을 훅 휘둘러갖고 이런 것에 의해서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뉴턴의 법칙, 뉴턴의 어떤 물리학의 운동 법칙, 운동의 3법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나 뭔 안 하냐면 not the years 그 연도들 어떤 연도냐 그가 뉴턴이겠죠. 뉴턴이 탐구하고 수정하고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썼던 그 연도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갖다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지 이걸 다 좀 사용합니다. 가볼게요. 이 위에 있는 방법이 누구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교육 방식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하나의 커리큘럼. 우리는 과학을 배울 때 A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A로 배우는 거야. 근데 그 A는 뭐 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표준화된 시험에서 올바른 답을 내뱉기에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배우게 되면 답이 딱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인데요. 물리학의 원리라는 대단한 웅장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 이 교과서는 A일까요? 아닐까요? A예요. 이 교과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얘네들은 이 원리를 300페이지 안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권위적인 인물은 A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A예요. 이 사람이 나와갖고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진실을 먹여줘. 알겠어요? 교수님이 나와갖고 니네들한테 다 답을 알려주는 거야. 얘따 받아먹어라. 이 방법이 바로 A 방법이에요. 지금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아니, 우리 학교에는 권위적인 인물이 없는데 아니, 고등학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유명한 학자가 와가지고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A 방법이에요. 그러면 물리학자 데이빗 그로스가 나와가지고 얘가 뭐라고 했다? 교과서 뭐라고요? A라고 아니라고요? A라고요. A라고요. A가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A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A는 B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A는 A만을 가르치고요. B를 안 가르치는 거야. 교과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던 이 길이 아니라 원래 정답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B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잘못된 신호 단서. 야, 교과서에 옳은 이론이 나오겠어요? 틀린 이론이 나오겠어요? 옳은 이론. 성공한 게 나오겠어요? 실패한 게 나오겠어요? 성공한 것만 나오는 거야. 그 사이에 실패했었던 많은 사례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아니, 그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B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개념. 다 B라고요. 이건 무시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자. 뉴턴의 법칙에서 A랑 B를 찾는 거야. 그래서요. 자,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 마치 그 법칙들이, 그 law, 이 법칙들이 신성한, 웅장한 신성한 방문이라든가 천재성의 발휘에 의해서 도착한 것처럼 배워요. 이 as if에 가로쳤던 이 부분은 A일까요? B일까요? A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어? 아, 뉴턴은 천재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사과가 떨어지니까 이런 원리를 찾아낸 거죠. 이렇게 배우면 되니까. 근데 뭐가 아니라 그 뉴턴이 그러한 법칙을 탐구도 하고 수정도 하고 변화도 시켰겠지. 그렇게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여기서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우리가 또 그 밑줄 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들의 느낌 A랑 B 중에 뭐가 마이너스고 뭐가 플러스로 느껴져요? A가 마이너스고요. B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학교 교육이라는 게 대학 교육 포함해서 정답만 알려주다 보니까 잘된 것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 모든 과학이 맨날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야. 올바른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뒷페이지가 갖고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이 상태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 300페이지 있잖아요. 짧은 거예요. 오케이? 진실을 먹여주는 거죠. A만 보여준다는 거야. 아니 300페이지 연락이 두꺼운데요? 아니 과학의 역사를 갖다 다 하려면 몇만 페이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300페이지라는 그 책에다가 줄여갖고 요약해서만 가르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 300페이지가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영어의 얘기가 아니죠. 영어로 300페이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0페이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거 완전 다른 문제라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A, B를 지금 한 거야.
A가 우리의 교육 방식이고 B는 뭔가 실패한 그와 다른 뭔가 오래 걸렸던 세월 약간 이런 부분들이었죠. 자, 갑니다.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법칙이 있어요.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근데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그의 실험이었어요. 여러분들 RChem이라는 게 아래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단어 옆에다가 chemistry가 뭐예요? chemistry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라. 화학이에요, 화학. 그러면 RChem이라는 단어는 여기 케미가 중복? 겹치잖아요. 알케미는 뭐예요? 연금술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연금술과 화학기라는 개념 정도는 알아야죠. 언제? 연금술은 옛날에 뭔가 금을 만든다거나 어떤 금속을 갖다가 조합한 다음에 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뭐 블루체라든가 블루초 알죠? 블루초 먹으면 이제 안 죽는 그런 뭐 마술 같은 묘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연금술이라는 건 솔직히 이게 성공이냐 실패했냐? 실패했죠. 금을 어떻게 만들어? 그 뭐 블루초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학이 만들어져.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화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에스트롤로지가 저가 에스트롤로지 이 개념이 좀 비슷해서 얘가 점성술이에요. 근데 옆에다가 에스트로노미 얘는 천문학이죠. 관계가 이해가 됐어요? 점성술이 뭐 하는 거야? 점치는 거죠. 뭘 보고서? 별 보고 점치는 거야. 뭐 사자자리, 뭐 천칭자리, 쌍둥이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은 솔직히 약간 미신이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되어진 거예요? 천문학이 발전된 거죠. 이런 관계예요. 어떤 좀 더 원시적인,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고대의 어떤 학문이, 이것도 뭐 그 당시에는 학문이라고 인정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발전돼갖고 현대의 이런 과학적인 분야가 된 거죠. 알케미와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에스트롤로지와 에스트로노미 이 정도의 관계는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뉴턴이 뭐 했다? 뉴턴이라는 이런 훌륭한 과학자도 이딴 짓거리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성술이 아니라 뭐야? 연금술에서 실험을 갖다가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실패했죠. 그리고 아주 스펙테큘러리 놀라울 정도로 아주 멋들어지게 장관 있게 실패했어요. 근데 뭘 실패했을까? 이제 여기에 힌트가 나오네요. term A into B, LEAD를 금으로 바꾸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이때 LEAD는 이끌다의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얘를 lead가 아니라 lead로 읽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알려줄 거야. 문제를 그냥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랬던 법칙, 이 실패했던 법칙은 뭐 하지 않는다? Make the cut as a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물리학 교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1차원적인 이야기의 부분으로는 진출하지 못한다는 거야. Make the cut as는 솔직히 중요한 표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물리학 교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1차원적인 이야기는 A일까요? B일까요? A가 되는 거죠. 물리학 수업 시간에는 1차원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야. 깔끔하게 A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뉴턴이 이렇게 실패했던 연금술에 대한 이 법칙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때의 법칙은 A야 B야? B가 되는 거죠. B는 A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대신 이거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instead 이거 맞으신 분들이 잘했다니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뭐다? A다. 그렇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뭐한다? 이러한 과학자들, 뉴턴 포함해서 이러한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버린다? From lead에서 to gold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레드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레드와 골드 중에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니까 레드를 골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레드와 골드 중에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A, B를 갖다가 왜 쓸데없이 잡는 게 아니니까 이거 대조관계는 끝까지 써먹어야 돼. 대조관계가 보였다면 끝까지 거의 90% 이상, 물론 아주 작은 확률도 대조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도 정말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 내가 모든 내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잖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조관계 A, B를 잡았다면 그럼 끝까지 써먹게 돼요. 그게 맞아.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러면 레드를 골드로 바꿨대요.
오케이? 레드가 A요, B예요. 이게 B예요. B를 뭘로 바꿨어요? A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결국 B는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 뭐만 가르쳐? A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A라는 건 깔끔하고 진실을 먹여주고 정답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B는 실패도 하고 헤매고 다니고 잘못되고 오해도 하고 이런 것들 오래 걸렸고 세월이 지났고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어요. 지금 오답자가 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보기를 보면서 한번 보기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돼. A가 뭐 하고 있는지 A가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하고 있는 거. A가 하고 있는 걸 찾는 거죠. A가 하고 있는 거 갑니다. 1번 과학자들 사이에 가치 있는 관계를 발견한다. 그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오답인 건 과학자들 사이에 관계가 등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건 A 쪽에 가까워 B 쪽에 가까워. 이건 B 쪽에 가까운 거야. 과학자들 사이에 가치 있는 관계. 얘랑 사귀었대요. 뭐 이런 거. 하여튼간에 얘랑 뭐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A는 정답이라니까. 아니 수능에 얘랑 사귄 게 왜 나오냐고. 그런데 안 나온다고. 답만 나온다고. 이건 그래도 B 쪽에 가까워요. 아니 관계도 안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줘도 돼. 근데 애매하면은 좀 더 B 쪽에 가까운 거야. 그 다음에 강조하는데 새로운 과학 이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어려움 A요 B. B예요. A는 간단하고 정답만 나오는 거니까 어렵다는 건 B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혼합하는데 다양한 이야기들, 위대한 과학자, 전 세계의 다양한 과학자들의 위대한 과학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혼합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혼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정답만 보여주는 거야. 믹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한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과학자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한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해보는 거야. 과학자의 연구와 개인적인 삶 중에서 뭐가 좀 더 A에 가깝고 뭐가 좀 더 B에 가깝겠어요? 개인적인 삶이 좀 더 B 아닐까? 연구는 배우는데 개인적인 삶은 교과서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A에 좀 더 집중하는 건 B보다는. 그 다음에 5번에 드러내는데 오직 뭐만 드러낸다? 과학자의 성공만을 드러내요. 아,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게 뒤에 ignoring 뭘 무시하죠? 그들의 과정과 실수를 무시한다. 딱 A, B가 나오죠. 그렇죠? 과정과 실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B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공이 A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A, B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끝까지 써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물론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조관계를 갖다가 보면 좋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답에도 대조관계가 명확하게 들어간다니까. 다시 한번 이제 레드를 갖다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레드가 납이에요. 납이라는 금속 있죠? 너네 뭐 납땜 같은 거 안 해본 적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물렁물렁 해갖고 금속이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솔린 휘발유 중에 unleaded 무연 휘발유 이게 이제 한자로는 연을 쓰는데 이제 납 연자를 쓰고 뭐 쓸 줄은 몰라요. 뭐 납 한자를. 근데 이제 납 연인데 무연 휘발유 하면 납이 들어가지 않은 휘발유를 갖다가 무연 휘발유라고 해요. 이게 이 LEAD가 납이라는 뜻이 근데 솔직히 야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레드가 납이라는 뜻이 있구나. 니네 다음 독해 할 때 이거 나오잖아? 그 생각 못해요? 아니 솔직히 이게 너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생각이 나겠냐? 지금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이거 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푼다기보다는 모르고 푸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제 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좀 좋은 독해였습니다. 이거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좋은 독해죠. 자, 그 다음에 23, 4 오답 있을까요? 23, 4에 4번 오답 있고 또 다른 분 없고요. 그러면 4번 보여줄 테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거 갖다가 채은이한테 다 할자 이제 시간을 드릴게요. 뭐냐면 채은아 숙제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숙제라는 건 시험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단어 거의 다 찾고 있는데 내가 이걸 납득시키려고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니는 오자마자 굉장히 잘 찾고 있어가지고 훌륭한 거예요. 솔직히 귀찮잖아. 시간 걸리고. 근데 독해는 시험 볼 때는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그 문맥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글읽기를 하려면 단어 뜻을 갖다가 모르는데 글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어 뜻을 안 상태에서 글읽기를 연습하는 거거든. 어차피 단어를 점점 더 외울 거예요. 나중에 니네가 이 단어 실력으로 대학을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단어를 더 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글읽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글읽기가 안 되면 나중에 단어를 외워도 글읽기가 안 돼요.
단어를 알아도 글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다는 전제로 글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오답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덜 틀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기에 있는 단어. 보기에 있는 단어 모르게 되면 못 골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대충 의미를 갖다 짐작이라도 할 수 있잖아. 맥락이 있으니까.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 찾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정부에서, 법률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인데요. 어디를 뛰어넘었어요? 가족과 직접적인 이웃을 뛰어넘는. 여기까지 쭉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병렬이 나오면 이 and는 몇 개의 병렬인 거예요? 4개. 뭐냐면 정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반복적인 일상적인 상호작용이지만 누구를 벗어났다? 가족과 직접적인 이웃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아닌 거야. 동네 친구와의 관계가 아닌 거야. 뭔가 법률과 문화와 정보라는 건 좀 더 공식적이잖아요. 거기에서 넓게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공식화된 언어가 아주 great aid예요. 큰 도움을 주죠. 이 aid라는 단어가 도움, 보조, 원조. 근데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상호적인 자신감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런 mutual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이거 최근에 돌아올게. 최근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었을 때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왜? 큰 도움이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언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다룰 때 뭘 다루냐면 여기 병렬이 많네. property 특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재산인 것 같아요. 재산을 다룰 때. 그 다음에 여기 계약 나오잖아. 계약, contract. 계약을 다룰 때. 또는 심지어 뭘 다루냐면 일상적인 교환,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병렬이 많네요. property, contract, 그 다음에 routine, exchange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개념과 설명은 뭐에 들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precise와 unambiguous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precise는 그래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정확하면서요. unambiguous는 ambiguous가 모호한이잖아요. 그러면 unambiguous 하면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분명한 그러한 것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봐요. precise and unambiguous는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면 널리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공식화된 언어와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명확하다고요. 정확하다고요. 잘 공식화되어 있다고요. 알겠어요? 언어라는 것도 공식적인 언어가 있을 거고 일상적인 언어가 있잖아. 그렇죠? 명확한 언어가 플러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금 가정법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otherwise가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씨가 대판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misunderstanding이 발생한다. 이걸 안 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이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도 불신,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까지도 헷갈려갖고 결국 지금 이제 채은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첫 시간인데 막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독해하면서 생각을 했다가 내가 유도를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물어볼 거야. Full communication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돼. 이걸 생각을 안 하면 글을 안 읽는 거야 이게. 단어,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해봤자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답 못 찾아.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불신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면 불확실성과 불신이 사라지겠네. 그래서요?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제적인 삶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래하거나 계약하거나 경제적인 삶이 더 복잡해지고요. 언제 중세시대 이후에 점점 더 복잡해지에 따라서 fuller, 더 확실하고요.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accentuated, 강조되어진다. 액센트, 억양을 주는 거예요. 강세를 주는 거야. 강조되어졌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고 그다음에 더 풍부한, 더 꽉 찬, 꽉 찬 의사소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언어가 용이하게 하는데 뭘? 이러한 clarification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명확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clarification 그냥 단어만 적어드릴게요. 문자에다가 clarify가 명확하게 하다의 동사예요. 분명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 아니, 이 clarify가 별거 아니야. 클리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clarification. 명사형, 명확성. 그래서 공통의 언어가 뭐한다? 이러한 명확성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뭘 용이하게 한다? 어떠한 논쟁, 다툼의 해결, 정착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공통의 언어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말이 통해야지 논쟁이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국제적인 거래에서 또한 정확하고 잘 구성되어진 공식화된 그러한 언어의 사용이 또 에이드나운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번역의 과정을 도와주죠. 자, 그래서 실크로드가 나오는데 실크로드가 뭔지 알죠? 옛날에 몽골 원나라 당나라냐?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제 바닷길이 있었고 육로가 있었는데 육로에 낙타 타고 다니면서 아랍의 상인들이 뭔가 문물을 갖다가 전달하고 이런 그 소통할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도로 그 길이었잖아. 실크로드가 오직 기능할 수 있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번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런 교환 지점에서. 오케이? 결국 뭔가 경제적인 게 성공하려면 공통의 뭐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었는데 언어가 필요하다. 공통의 언어. 명확하고 정확하고 불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공식화된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려면 영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알파고라든가 알파고가 아니고 파파고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번역을 해주겠지만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결국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건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A, B 대조관계가 없을 뿐더러 키워드를 안 잡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니까 공식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반복되어지면서 공통의 언어가 플러스예요. 근데 어디에 플러스예요? 거래와 경제에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자, 답 네가 찾아보세요. 24번에. 보기에 있는 단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 찾으셔야 답을 그래야지 네가 네 실력이 느는 거야. 단어를 안 찾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3번) 볼게요.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의 어려움. 그 다음에 거래에서의 불신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의 어려움. 이 글이 difficulty를 나타내는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글이 언어가 플러스가 된다. 언어가 경제활동에 플러스가 된다. 물론 이제 언어가 공통의 명확한 언어이긴 하겠지만 하나 더 쳐볼까? 지금 아직 남은 게 많지. 지금 7, 8, 9, 32. 자, 아까 precise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는데 precise가 정확한이라는 뜻이었죠? 어디 있었는데? 저거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네. precise의 명사형 이것도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precise의 명사형이 precision이에요. precision 정확성이 된 거죠. 정확성. 뭐가 아니었나? precise, precision. 그래서 linguistic precision 뭐지요? 언어적 정확성. 언어적 정확성이 뭐다?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정확해져야지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른다고 찾아오시는 걸 일단 빠르게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일단 남아있는 건 이거고 그 외 분들 중에 나의 오답이 남아있다 살짝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기 오답 중에서 도현이 몇 번? 27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없고요. 오케이, 다른 문제 해결한 거지. 그러면 결국 27번이 주인공이고 8, 9, 32는 좀 빠르게 갈 테니까 쳤다가 27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숙제한 것만 잠깐 구름 우린 500이었네. 오늘이 11, 12, 13. 왜 강아지? 그럼 너는 지금 안내를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지? 아 그래. 잘했어. 이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들일 뻔했다. 이거 안 하는 거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거 해석하는 거 맞고. 오케이. 그래. 잘했어.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니한테 이게 설명 들어서 잘 됐네. 그 다음에 단어는 좀 외워보려고 했어?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반이 단어를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 그래서 이제 6과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4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처음에 그냥 일단 채은이한테는 6과 외우라고 시켰잖아. 최거든. 근데 이제 그게 해봤는데 어려운 건가? 아니면 영상 꺼냐? 꺼줘.